하면서 회군을 한 곳. 위화도 섬이 딱 보입니다. 중국에서. 위화도는 현재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 요거는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달인데 6.25 때 끊어졌죠. 그래서 단교, 끊어진 다리라서 단교라고. 요거 놔두고 여기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중국이라 여기까지는 관광객들이 가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박지원이가. 그래서 처음에 6월 24일, 5월 25일 날 한양을 출발해서 6월 24일 날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는데 7월 9일까지가 도강록, 이 강을 건너는 의주 부에서 관리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쪽을 건너서 여기에 구련성을 지나서 요 책문이 아까 입경이야. 청나라 입경. 요 가운데는 그냥 완충지대 바파존이에요. 없어. 민가도 없고. 그래서 의주 관하에서 한 열흘 정도 지체를 하고 진검사, 여기가 일종의 지금 출국할 때 3번 하고 들어갈 때 3번 하듯이 깃발 3개 꽂고 뭐 금지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6월 27일 날 여기 책문에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청나라 관리들이 나와서 입국에 대한 또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가까이에 봉황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그걸 돌아본 기록이 있어서 우리도 봉황산을 가봤습니다. 이분들 다 강을 건너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저때 그 완벽한 다리가 없을 때니까 배를 이용해서 건너던가 임시변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많은 그 인원과 물량이 건너려면. 그래서 그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고, 그 재밌는 거는 요 팔포라는 거는 그 40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합법적으로 보따리 8개씩을 가져가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담든지. 근데 그걸 담아서 가져갈 능력이 없으면 권리를 예를 들면 개성상인이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4포를 샀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8포 중에 4포는 개성상인이 자기가 자기 물건 담아서 중국 가서 팔아서 또 뭘 담아서 오면 이게 무역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벽돌 문화. 우리 조선에는 벽돌이 없는데 그 벽돌로 건축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옆에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지금 단동이에요. 지금은 요 단동에 갑자기 장성이 하나 나와요. 호산 장성, 호랑이산 장성이 나와서 가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뭐 성에도 올라가 봤는데 여기에 성이 있을 택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만리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압록강 줄기인데 지류죠. 지류가 되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갈라지는데 여기까지가 북한인데 이렇게 북한이에요. 이렇게 높은 데서 여기 내려가면 여기는 바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못 건너가지만 그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큰 바위에 일보과 누가 이거 일보로 그랬는데 로가 아니고 과입니다. 과. 한 발만 더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일보과예요. 넘을 과자거든. 그 옆에 또 다른 바위에는 지척이에요. 지척. 우리 뭐가 고향이 지척인데 못 가네 뭐 이런 거 하죠. 그 지척이 지척. 뭐가 북한이 중국에서 볼 때는 조선이 그 말이죠. 만리장성은 중국이 원래는 여기 산해관에 있는 시작이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쭉 북경 뒤로 해서 여기까지가 만리장성이라고 자기들이 발표한 거예요. 언제? 2009년에. 그랬다가 이 빨간 선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호산장성이 여기거든요. 여기. 단동. 여기까지 쫙 늘린 거야.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도 늘린다 그래요. 역사 왜곡하는 거니까 만리장성 중국 영토가 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옛날에 다 고구려였잖아요. 우리 저기 광기토대왕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중국이 자꾸 높이는 거죠. 동북공정이죠. 동북공정.
원래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쌓았다는데 그때는 만리장성이 요거죠, 요거. 그때는 저기 서안이 시안이 그 진나라 수도니까 거기를 막을 거지. 이게 이제 중국 수도가 중경으로 해서 북경으로 올라오면서 일로 올라가서 이쪽 북방 오랑캐를 막는다는 건데 원래는 요렇게 된 거를 이만큼을 늘려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청천강까지도 내려가 평양까지도 군대요. 그래서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의 정의는 뭐냐? 지금 북경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다 중국 걸로 바꾼 거예요. 나중에 특히 이쪽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한반도가 통일 국가가 되면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보나마나 우리 땅 분리도 할 것. 광개토대왕비 거기 있잖아. 장수왕릉 거기 있잖아. 거기 다 우리 땅이거든. 그럴까봐 이제 막 부랴부랴 해놓은 거야 이쪽을. 간도 지역. 간도가 이거 간도의 뜻이 뭐냐면 간도,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 이런데 간도가 조선 당시에도 저쪽 사군 육진 막 해서 그 압록강, 두만강 경계를 하면서 어렵게 유지하지만 실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여진이나 이쪽은 중국도 안 내려와요. 중국도 가까이 내려 그 완충지대 같이 해가지고 국경도 위에 있거든. 맞아, 국경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두만강 중간에 있는 섬들, 그다음에 강에는 삼각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거기가 비옥한 땅인 거야. 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엔 들어오고 막 이랬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사이에 있는 섬이 간도야, 간도. 그게 이제 확장돼서 이 정부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흉년이 늘어나니까 자꾸 농사 짓고 피해서 따라서 넘어가는 거죠, 막. 그러니까 북간도 생기고 서간도 생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다 고구려 수도고 만주는 여기까지가 만주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만주. 이게 이제 이 연해주도 그 프랑스에서 발행한 지도 보면 이태리인가? 교황책임 이태리였구나. 거기에서 선교 영역을 표시한 거에 이 연해주가 조선을 관할하는 그 종교 기구에서 여기가 같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아직 우리 땅이 돼야 되는데 물론 또 이제 우리도 약간 경계해야 될 거는 요새 뭐 너무 우리 역사를 막 세상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그런 거 있잖아. 한민족이고 막 그거 또 너무 못 벌려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최소한 이만큼은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당대는 몰라도 두고두고 역사적인 문제는 될 것 같다. 요번에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박지원이도 거기에 열하일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나라 때 뭐 한사군도 한사군 나오잖아. 한나라가 세운 거기 남랑군의 평양이 지금 말하는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니고 그 요동에 있는 평양인데 이거를 싹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벌써 조선 정조 때 저 얘기를 한 거야. 박지원이가. 그래서 이게 요동에 있는 평양이 평안도에 있는 평양으로 줄어가지고 역사가 딱 우리 한반도 안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한탄을 한 거예요. 박지원이가. 이미 이때. 그래서 압록강 밑으로 우리 영토가 줄어들었다고 한탄을 한 게 열하일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건너갈 때 그 막 갈대를 꺾어 들고 막 감에 젖는 여기가 이제 처음 조선을 벗어나갔잖아. 딴 나라를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갈대를 보니까 이게 사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다 이게 우리 갈대인데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중간에 완충지대는 사람도 안 살고 뭐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챙문이라는 국경지대가 나와. 여기가 이제 비로소 여기서부터 중국 청나라 관리들이 나와서 뭐 인원 체크하고 물자 체크하고 입국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봉황시, 봉황산이거든요. 뒤에가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봉황시 변문진으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기 가보면 책문이라는 용어가 군데군데 있어요. 박지원이 여기서 기가 죽죠.
아직 본토도 못 들어가고 이제 겨우 국경을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박지원이가 벌써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통원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거는 지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청나라가 그 처음에는 우리하고 해서 형제 지명을 맺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병자호란으로 군신 지명으로 바뀌고 그 전에 그 병자호란이 나기 전에 청나라가 드디어 황제 즉위식을 하죠. 대청제국으로 국호를 부여하고 황제로 해가지고 각국의 사신들을 오라해서 조선 사신도 갔어. 이제는 먼저 너희들이 동생이고 형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신하고 황제야. 황제에 대한 예의를 표해라 하는데 조선 사신이 절대 안 했잖아요. 왜? 안 해고 여기서 죽으나 해고 조선 가서 죽으나 안 해고 조선 가서 살아야 여기서 죽어야 자기 우선이라도 살죠. 뭐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그 조선의 기백 오랑캐한테 굴릴 수 없다. 그래서 막 그냥 현장에서 뭐 청나라 군사들한테 막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뭐 황제의 예를 갖춰라 해도 뭐 안 한 거예요. 근데 황제가 죽이지 마라. 조선 국왕이 저걸 죽이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려보내라. 그래서 그 국서를 보내요. 조선에. 근데 그걸 들고 오다가 그 국서를 없애버린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청나라가 안 되겠구나 해서 내려온 게 병자호란이거든요. 병자호란의 원인은 아니지만 사실 뭐 그 일이 없어도 이미 청나라가 명을 치면서 이 후방에 있는 조선을 잡아놔야 되는 이런 역학관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작은 계기가 있었던 곳 정태종의 국서를 폐기한 것이다. 거기에서 박지원이가 이런 걸 막 봐요. 벽돌을 가지고 하는데 수숫대를 땔감을 싸서 벽돌을 수없이 구워내는데 우리나라는 기와를 갖다 구워도 소나무를 빼서 구우니까 살림이 형태되고 이런 게 더 중국이 낫다 이런 걸 깨닫는 거야. 우리 온돌하고 중국식 구들 칸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짓기도 편하고 쓰기도 좋고 막 이런 그 문화적인 걸 막 비교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요 양의 백탑을 만나요. 이게 이제 랜드마크야. 거기 들어가면 막 하인이 쫓아와 드디어 백탑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와 어디 막 그러고 이제 가서 보는 멀리서도 보이죠. 이게 높다라니까 71m 팔각 13층이에요. 그런데 밀첨식이란 무엇이냐면 1층만 몸이 있고 2층부터는 몸이 없어요. 지붕으로만 연결돼서 그걸 밀첨식이라고 해요. 그 옛날에 당나라 장수가 고구려를 치러 가면서 여기 세웠다 이런 설이 있고요. 그 옆에 광무사라고 하는 큰 절이 지금 있어요. 한양에도 백탑이 있었습니다. 하얀 탑은 백탑인데 한양에 있는 백탑이 요거예요. 지금 파고다 공원에 있는 거. 물론 지금은 여기에 유리집이 딱 들어가 있죠. 유리집이 쌓여 있어요. 지금 저거는 유리집 짓기 전이야. 원갑사지 10층 석탑이죠. 세조가 세운 거야. 근데 연산군이 여기 다 쫓아내고 흥청을 들였잖아. 흥청. 그래서 흥청망청이 시작이 됐는데 중종이 또 연산을 몰아내면서 여기가 기생들 다 쫓아내니까 그냥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탑만 남아 있었죠. 거기에 아까 박지원이를 비롯한 북학파들이 모여서 한양에 백탑파가 생겨요. 한양에 그 청나라가 나름대로 그래도 선진 눈물이 있고 그 실학 사상을 추구하는 그 동아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주변에 다 살았거든. 저 백탑파들 모여서 제 지낸 얘기 보면 참 재밌어요. 몇 날 며칠을 막 얘기하고 찾아오면 자기가 나가서 밥 해주고 그것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런 것들 나름대로 이게 소위 말하는 그때 선진 선비들의 지적 유희야. 시도 쓰고 뭐 막 이런 걸 하죠. 물론
그 팀들이 다 중용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냥 조선이 끝났지만 이 백탑은 그때 한양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현재 국보 2호예요. 요동 벌판. 이제 저 백탑의 요양이라는 도시의 백탑을 보면 거기서부터 산해강까지는 벌판이야. 진짜 산 하나 없어요. 거기서 박지원이 말하기를 진짜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 조선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좁은 땅에서 못 벗어나는데 자기네는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벗어나서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둘러볼수록 조선에 낙후된 것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런 저런 것들 뭐 다. 청나라의 앞선 눈물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감격, 어떤 그런 막, 그래서 이곳을 통곡하게 좋은 장소다 이렇게 붙였고요. 문제는 자 지금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인조 때 항복을 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소중화, 중국 명나라는 망했지만 그 중화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소중하고 청나라는 오랑캐 아주 나쁜 놈들이야. 아주 천한 놈들이야. 못 배운 놈들이야. 겉으로는 지금 섬기지만 속으로는 명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길이 그 중간에 요동반도가 뭐냐면 청나라한테 명나라가 망하는 역사의 현장이 밟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역사를 다 알잖아. 그걸 밟아가면서 이 심리적으로 딜레마야. 자기네는 명을 섬기고 있는데 그 현장이 명이 망한 현장이야 전부. 그래서 그 막 사도 서현세자 끌려와 있던 곳 거기야 막 다. 또 그 청에 그 황제가 이제 칠순이라고 축하하러 가는 건데 속으로는 아니잖아. 막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전에는 우리가 잘 버티고 강감찬이 살수대첩에서 막 물리치고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건드렸던 중국 왕조는 다 망했거든요. 명나라도 사실은 이 후금한테 청한테 망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명나라가 말년에 큰 세 가지 원정 전쟁을 치러 그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거든요. 거기서 국력이 급격히 쇠진해요. 그래서 청한테 망하는데 그 망한 현장을 다 밟아가는 거야 지금 박지원 일행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마지막 큰 전투에서 청한테 명이 망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명나라 나름대로 그래도 지키고 있었는데 한 내부 갈등으로 무너진 거야 그냥. 그래서 게이트가 3개가 있었는데 그 큰 3개의 게이트가 그냥 오픈 더 도어를 한 거예요. 그냥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그게 뭐냐 하면 자 의주에서 건너서 지금 쭉 여기가 이제 그 요동 벌판이에요. 통곡하기 딱 좋대는. 가서 여기 산해관 여길 들어가야 진짜 이제 만리장성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요 과정에 이 중국으로 가는 코스를 여기를 대략 초, 중, 종으로 보는데 여기에 큰 전투 3번이 요양에서 그 다음에 영원성에서 산해관 전투 3개가 마지막으로 기어코 청이 명이 청한테 망한 3곳이에요. 망해서 순서대로 망한 곳이야. 1625년, 1630년, 1644년에 요양 무너져, 영원 무너져, 산해관 무너져, 결국 산해관 무너지면서 북경 떨어진 거예요. 거기를 박지원이가 가고 있는 거야. 가는데 이 역사를 박지원이가 모르냐고. 그러니 심장이 오죽하겠나 이런 거야. 그래서 명과 청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거야. 그 치열한 전투가. 거기 가는 사신들 다 알아. 심리적으로 갈등 생긴 그 자기네들이 오랑캐로 보는 청나라의 눈으로 보니까 대단한 거야 또. 어떡하냐고 이거를. 3가지 어려움은 아침 안개, 낮에는 먼지, 저녁에는 바람.
요 세 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명청 역사의 청나라 망하는 타이밍의 역사니까 요동 1차 떨어지고 영원성, 그러니까 요 서야 여기는 요하의 동쪽이 먼저 떨어지고 요하의 서쪽이 떨어지고 마지막 만리장성의 철벽 같은 수비문 산해관이 딱 열리면서 북경은 무너진 거야. 그러면 자 요동성은 중국의 웅정필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웅정필이가 일단 직급상으로는 상관인데 실제 병력을 실제 총괄하는 바로 밑에 왕하정이가 웅정필이는 준비를 잘하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청나라에서 치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요동성이에요. 이거 지금 요동성. 여기 얘기하는데 요양 여기.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그 부하 왕하정 실제 병력은 직접 데리고 있는 왕하정이가 너무 흰 소리를 치는 거야. 이거 지금 후금 치면 나가는데 왜 공격 안 들어가고 자꾸 방비만 하느냐. 1년 이상 훌륭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의견 차이가 생겼다가 상관인 웅정필이는 반대했는데 왕하정이가 끌고 나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면서 결국 요동이 떨어져요. 그랬는데 둘 다 끌려갔어. 웅정필이하고 왕하정이가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환관 출신 위충현이가 왕하정이 그 계열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를 저지른 이놈은 봐주고 그 위에 계속 말린 웅정필이 목을 딱 쳐가지고 변방에 있는 장수들한테 돌리는 거야. 니네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걸 보고 다른 장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우리가 명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물론 그 왕하정이도 나중에 떨어져 처형을 당해요. 황제가 바뀌고 나서는. 이때가 1625년이야. 그 여기 요동이 떨어져 나간 게. 그리고 요동을 후금이 확보해 놓고 나서 어디 오냐면 조선을 와서 치는 거예요. 2년 뒤에. 이게 정묘호란이야. 강화도에서 그리고 형제의 맹을 맺고 가요. 일단 눌러만 놓고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서가 떨어져요. 이 영원성 전투가 유명한 거예요. 이 원숭환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산해관은 만리장성이 쫙 막고 있는 그 문이 산해관이거든. 산해관 밖에는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거야. 영원성. 근데 여기에는 이 원숭환이가 준비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홍위포 그때 당시에 서양포를 갖다 놓고 막 준비하고 다 싸놨어요. 이 대촉 유일하게 이 전투가 명의청을 이긴 전투예요. 그래서 이 누르하치가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자, 청나라 태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르하치가 여기 와서 영원성 전투에서 원숭환이한테 패배를 해요. 일설에는 저때 직접 파편을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정사에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패배해서 죽어. 그래가지고 그 2대 홍타이지가 또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못 물리치는 거야. 원숭환이의 영원성을. 그래서 뭘로 원숭환이를 잡아 죽이냐? 그 유명한 반간계 모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 황제의 환관이 잡혔는데 환관을 약간 나름대로 대우해주면서 옆방에서 청나라 장수들이 막 몰래 얘기하는 들으라고. 이제 원숭환이하고 우리 이 황제폐하고 얘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요번에 명나라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에 환관들이 도망가게 놔두는 거야. 그 환관들이 도망가가지고 자기네 아직 이제 그 북경에 가서 황제한테 알고 보니까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불러들여서 방심하고 가요 원숭환이가. 그래서 무슨 형에 처하냐? 이게 이제 반간계인데
책형이 뭐냐면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산채로 살을 떠내는 거야. 그래서 보통 100번에서 300번 떠내는데 저 때는 1000번 이상을 떠냈던 거야. 그래서 떠낸 살을 백성들한테 줘. 이 원숭아리가 그렇게 당해서 죽으면서 사실은 명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자, 요동 떨어져, 요서 떨어져. 이제 만리장성을 못 넘어. 근데 여기는 오삼계라는 또 걸출한 장수가 지키고 있어요. 산해관을. 이건 어떻게 무너지느냐. 요때 벌써 홍타지가 죽었고 이대. 그러니까 청나라도 명나라 북경까지 가는 동안 황제가 1, 2, 3까지 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1대가 요동 잡고 2대가 요서 잡고 3대가 비로소 북경 들어가거든. 끈질기게 들어가는 거야. 이 홍타이지가 원숭아리 죽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동생으로 만들어놓은 조선을 와서 치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만들어놔.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리고 소현세자 끌려가서 이 소현세자가 나중에 북경 칠 때 따라가서 명나라 망하는 걸 지켜보거든요. 자, 이 산야간의 오삼계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데 이때 만리장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농민 반란이 먼저 일어나. 유명한 이자성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자성이 황제를 선언하고 이자성이 북경을 먼저 점령해요. 만리장성 밖에는 지금 청나라가 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근데 만리장성 안에 북경에서 농민군이 이미 북경을 잡았어요. 그래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는 비빈 처첩을 다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산에서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궁녀 하나가 소현세자 줘가지고 와서 소현세자 그 얘기 시중 드는 거 제가 얘기했지요. 스토리가 그때야 지금. 그러니까 아직 만리장 안 뚫렸는데 이미 북경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오삼계가 딜레마가 됐잖아요. 잘 막고 있는데 자기네 수도가 떨어졌잖아요. 문제가 그랬는데 그 이자성에서 황제를 자기가 자청하고 막 호기를 부리는데 이자성의 부하 장수가 또 하필 오삼계의 또 그 세컨드를 건드린 거야. 그 오삼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이자성이는 너 빨리 우리한테 빨리 우리랑 해서 청을 막아내고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그 자기 식구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삼계는 밖에 있는 청나라로 투항을 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줘. 그러니까 그냥 처음은 무혈 입성을 해요. 만리장성에. 그리고는 북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자성왕 다 몰아내고 드디어 청도 3대 황제에 이르러서야 북경을 차지하죠. 그리고 오삼계한테는 약속대로 항복을 하고 열어줬으니까 일종의 그 지역 왕을 시켜요. 근데 오삼계가 이쪽 사람이니까 요동지방 사람인데 반대쪽을 줘. 이쪽을 주면 안 되잖아. 또 다 그런 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 운남 쪽을 시켜. 운남 쪽. 그리고 명나라에 또 그 명나라가 바로 망했지만 남명 그래서 왜 중국 땅이 넓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꾸 정권을 유지한다고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미얀마까지 도망가. 그걸 오삼계 가서 잡아와. 그리고 마지막 처형까지 해요. 황제를 죽이는 거지. 어찌됐든 그 몰락한 왕조의 황제지만 그랬다가 그렇게 오삼계 같이 번왕을 받은 3개 왕조가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얘네들을 아웃시켜야 될 거 아니야. 토사국 팽해야지. 팽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3번의 난이 일어나. 그거를 완전히 진압하고 이제 이 명이 청에 망한 스토리가 다 끝나요. 이 3번의 난이 났을 때는 오삼계가 이미 죽었어. 그랬는데 구간 참시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없애버리는. 이게 명이 청한테 망하는 요동지역 전투, 요서지역 전투,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문을 열고 북경이 망하는 그런 과정. 누르하치에서 홍타이지로 해서 세조까지 가서야 드디어 북경을 들어갔대는. 그리고 나서야 소현세자 이제 인질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래서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청나라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 이러다가 이렇게 가신 거예요. 대략 그 스토리 아시겠죠? 가다 보면 이 관제묘가 많은데, 관제라는 것은 관은장을 이렇게 섬겨요. 이 관은장이 황제 제자 쓰는 거야. 관우는 무엇인 게 이건 도교 사원이에요. 그 옆에 물론 뭐 장비나 이런 게 다 있지만, 이 관우는 군신이죠. 군신, 밀리터리 신인데 인간인들은 재물신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다 아주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제묘가 아니라 관왕묘예요. 제와 왕의 차이는 아시겠죠? 관왕묘인데 동쪽에 있어서 동관왕묘인데 이걸 줄여서 동묘라 그러는 거야. 동대문하고 신설동 사이에 있는 역, 동묘역, 동묘가 동관왕묘의 줄임말이에요. 동관왕묘라는 건 동쪽에 있는 관왕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서쪽에도 있다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북쪽과 동쪽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묘에 가면 그 팻말이나 현판이나 그 상이 두 개씩 있어. 북묘에 있던 게 와가지고 서면은 없어졌어요. 남묘는 없어지면서 옮겼는데 그 위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좀 민망한 정도로 줄었지만 국립현충원 뒤에 있다고 했죠. 박정희 대통령 묘소 뒤로 나가면 거기에 남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낯설지 않아. 요 이제 요양 박물관을 들어가 봤죠. 요 양자는 원래 요하의 요인데, 양이라는 것은 역시 그 동쪽을 의미해요. 이제 에어컨 꺼도 되지 않나요? 은영 씨, 고개 에어컨이에요. 무슨 양 그러는 건 동쪽을, 우리나라 도시도 무슨 양은 다 동쪽이에요. 온양, 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모의 동쪽. 그 요양인데 여기 박물관을 가보니까 눈길을 끄는 게, 이게 박물관에 그려놓은 지도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옥저, 예매, 부여, 고구려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발해. 이거 바다 했잖아요. 위나라 있고. 더 이건 거는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아마 당 뒤인데 발해 도독부, 송막 도독부는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독이 이거 아마 도호 같은데 제가 잘못 썼어요. 안동 도호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중국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양 거쳐서 이제 심양까지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심양, 그 유명한 누르하치가 황제를 선언하고 수도를 옮기죠. 옮긴 수도가 심양이고, 이제 북경을 점령하고 나서는 북경으로 옮기지만 북경 들어가기 전까지 심양이니까 우리 소현세자하고 다 끌려가서 인질로 있었던 것이 심양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누르하치는 영원성 전투에서 부상으로 사망을 했고, 이제 홍타이지가 청나라 건국을 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이름을 바꿔요, 심양을. 그 심양에 가면 지금도 성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남쪽에 동서남북에 탑이 있다 해서 동탑, 서탑, 남탑에 노예시장이 있어서 조선에서 끌려온 노예들을 사고팔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긴 못 찾아봤어요. 못 찾아봤고, 조선의 그 사신단이 엄청 많죠. 마부들부터 해서 진군들까지 다양한 300명 넘는 거야, 갈 때. 관원들은 다 심양에 들어갈 때는 전부 이제 관복을 착용해요. 그전에는 좀 나름대로 편하게 가다가, 그리고 무반 딱 줄 서가지고 심양성을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복장 착용한 게 심양, 그다음에 산해관 들어갈 때, 연경 이제 북경 들어갈 때.
심양관도 좀 보고 싶었어요. 서현세자 인질로 그 세자빈 강씨 이런 살던 곳. 근데 딱 여기라고 남아있진 않고 그 학자들이 여기일 것이다 추정하는 곳이 뭐 좀 이렇게 약간 중분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심양에는 청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북경 가기 전에 심양 고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돼 있고 중국의 4대 고궁이에요. 뭐 심양, 시안 두 개는 모르겠다. 고궁이 있는데 동로, 동쪽, 그 다음에 중앙, 중로, 서쪽, 서로. 이쪽이 대략 외전, 이쪽이 내전. 그래서 대청문, 숭정전. 여기 정전이죠. 봉황로, 누각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침전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고. 이쪽에는 대정전이 있고 청나라의 기본이 그 팔기 체제잖아요. 그 8기하고 왕기 2개에서 딱 10개, 10왕정이 이쪽에 있어요. 재밌는 거는 청나라 유적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걔네들이 한족을 동화해야 되니까 모든 현판은 한문, 이게 한족 글씨잖아. 이거 청나라 글씨야, 만주족. 어떻게 가면 또 막 3개, 4개씩 있어. 만주어, 몽골어, 막. 참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대청문 이렇게 현판이고요. 이게 이제 정전이고. 요거는 정전 뒤에 봉황루. 요 안에가 이제 침전, 내전이죠. 요거는 이제 정전하에 이제 황제가 앉아 있는 곳입니다. 이제 아까 동쪽에 얘기한 거. 여기 저기 큰 팔각정이 하나 있고 이거 황제 자리죠. 여기서 쳐다보면 8기군이 이렇게 딱 정자별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슨 큰 행사 그 안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큰 영역으로는 북릉공원인데 그 안에 있는 게 소릉이에요. 소릉, 홍타이지 릉. 이제 요거는 공원 입구 산문이고 요거는 사실 요거랑 관계 없는 건데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사실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딴 거예요, 그냥. 요게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요게 뭐냐면 이건 중국식 하마비야. 우리는 하마비, 뭐 대소인은 개하마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뭐 길어 하여튼 이게 제후 이하는 뭐 말에서 내리고 말이죠. 하마비예요, 하마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페루 또는 페방 그러죠, 중국. 어떻게 보면 저거나 우리 홍살문이나 일본의 그 토리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거길 지나가서 보면 마지막 문인데 여기 딱 갔을 때 근무하는 여직원이 끝났습니다. 문을 딱 닫아서 못 들어갔어요. 여기 들여다만 봐서 여길 가야 능이 있는데 여기서 못 들어간 거야. 오마이갓. OMG. 오마이갓. 그래 어떻게? 그래서 뭐 그냥 퍼왔지죠 이것은. 제가 퍼왔어요. 그 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정자각 같은 건물이 있고 그 뒤에 능이 있는데 능이 이게 원래 흙이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시멘트로. 홍타이지 능이에요. 소릉. 홍타이지 이름이 물론 발음은 우리랑 다르지만 우리가 읽으면 애신강나 황태극이야. 근데 이 애신강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신라라는 거지. 신라, 그죠? 신라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이 신라의 뿌리를 둔 이 후손들, 뭐 금나라, 뭐 별말 다 많어. 그런데 뭐 이걸 몽골어로 풀면은 금족, 금나라, 이 후금이잖아요. 원래 후금이 청을 만들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또 굳이 또 아니라고 또 막아서야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름은 그렇고 홍타이지가 두루아치의 팔남이죠. 이건 전화번호가 아니고 나서 죽은 해입니다. 이거 임진왜란 때 나가지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 아주 그 우리가 진짜 만만치 않은 심양,
오늘 이거 다 못 끝내. 그래도 재밌죠? 근데 신양에서 이제 산야간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만리장성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가는 길에, 북진시라는 또 중간시를 통과하면 여기는 쌍탑, 이 백탑이 두 개가 있어요. 쌍탑이야. 이게 랜드마크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신단이 막 하면 아까 이런 대로